여러분들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하고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가셔서 클래식 음악 공연을 들을 때 그때 혹시 좀 마음의 부담 같은 거 안 느끼세요? 이거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뭐 좋은 거 같긴 한데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 나는 이런 멋진 그림들, 이런 멋진 음악들, 이것을 즐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정말 초간단하게 극복 가능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하,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그림 즐기는 법, 음악 즐기는 법, 자연 즐기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림을 즐기려면 서양 미술사 공부를 해야죠. 음악을 즐기려면 음악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언제 그런 거 합니까? 정말 깊이 있는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하시면 아주 좋아요.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공부해서 즐길 만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 미술관 안 가고 음악 공연 안 갑니까? 자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숲길 같은 걸 걸으면서 나는 숲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식물 도감 같은 것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미술이건 음악이건 자연이건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소개를 할 건데요. 제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도 꼭 제가 하는 것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에 갔을 때 요령은요,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술관에 가면 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홀 하나에 예를 들어서 그림이 15편이 걸려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집 거실에 걸어 놓으면 제일 좋겠다는 그림을 1개 내지 2개 내지 3개를 골라요. 그걸 고르기 위해서 그림을 보는 거죠. 이게요, 자신의 취향도 이런 관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자기 집에 걸 거기 때문에 전체 구도라든지 색감이라든지 또는 표현의 특징, 어떤 질감 같은 것들이죠. 고흐의 질감하고 세잔르의 질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눈에도 보이거든요. 몇 개를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요. 아, 이거는 구도상이 이렇고 저거는 색감이 이렇고, 아, 이거는 질감이 이래서 걸어놓으면 너무 멋있겠는데,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홀 하나에 있는 15개의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그림이 다 구별이 가고 특히 자기 취향의 그림을 발견해내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술관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적어도 40분, 1시간 이상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미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실 때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숨은 의도, 그의 예술 세계, 이런 것들을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는 우리 주체,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의 취향에 맞게 그 그림을 보시려고 하면 그림 보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질 거예요. 음악 얘기 바로 들어가죠. 저는요, 음악을 들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은 주로 자연을 연상하는 거예요. 클래식 음악을 얘기합니다. 클래식 음악은 가사가 없으니까 음악이 막 흘러가는데 그게 우리에게 더 아름답게 느껴지려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느낌, 넓은 들판에 바람이 솔솔 부는 느낌, 폭포가 떨어지는 느낌, 심지어는 광풍이 불어서 비바람 속에 큰 혼돈이 일어나는 느낌 등등,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자연의 어떤 현상과 연결 지어가면서 들으려고 한번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미지와 결합되면 그 음악의 감동이 훨씬 더 커진답니다. 근데 이 음악에는 이런 거 말고 우리 소위 말하는 대중음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사 있는 음악들이죠. 이 음악을 즐기는데 저는요, 특히 첫 번째 들을 때는 가사에 집중해서 듣기를 권해요. 그러면 가사와 멜로디가 어우러진 그 아름다움,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자연을 만나면 그 나무의 이름, 그 풀의 이름, 또는 그 화초가 언제 꽃이 필까에 대한 지식, 물론 이런 게 많으면 너무너무 좋죠. 저는 그것보다는 제 눈에 그 자연이 들어왔을 때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렇게 그의 말을 듣는 듯이 그 자연을 바라봐요. 이게 자연과 조우할 수 있는 저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산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나뭇잎을 봤는데 그 나뭇잎들이 사진에서 초점이 다 맞은 것처럼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왔어요. 이때 감동 여러분들 대단해요. 그럴 때 저는 저 나뭇잎들이 자기들끼리 막 제잘거리고 있구나, 제잘거리는 애들을 쳐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나뭇잎을 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림 보는 법, 음악 듣는 법,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요, 이런 즐김에 섬세하고 예민하시지 않습니까?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져요.
특히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고 이럴 때요. 여러분들 미술관 가시고 음악 들으러 가시고요. 자연과 만나시고. 정시간이 없으면 이 세 가지 다 집에서 가능하죠. 그림은 인터넷에서, 음악도 USB를 통해서 듣거나 뭐 인터넷으로 듣거나. 자연 마찬가지죠. 우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감동이 훨씬 크지만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느냐가 우리의 일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런 영역들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적극적인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